유시민이 자기네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방송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유시민 방송에서요, 유시민이 이렇게 김경록 씨한테 물어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에 관해서만 업무상의 관련을 맺으셨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PB와 증권사 고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 하는 거지요? 네, 이게 유시민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요,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 다 계속 보십시오. 제가 이거 관련해 갖고 그 김어준이 나오는 방송을 어제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녹취록 관련해서 난리를 치나. 근데 아무리 그 방송을 보려고 해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야말을 딱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이다, 진실이다, 이래서 가짜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게 본질이 아니다. 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다 까면 된다. 뭐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해갖고 유시민 얘기도 해보면 확실히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유시민 얘기를 들어봅시다. 실제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에 관해서만 업무상의 관련을 맺으셨던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네. 하고요. 일반적으로 PB와 증권사 고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유시민이 물어봅니다. 의도신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경록이 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무상에만 관계했다. 고객으로서 상대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야 되는데 참 그래요. 예. 문자, 메일, 엄청나게 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친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일반적인 관계가 자, 아닌데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위에 사진은 뭡니까? 이게 동양대에 예. 컴퓨터 반출하는 사진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CCTV에 찍힌 사진입니다. 자. 지금 김모 PB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정경심 뒷모습이고. 자, 저번에 우리가 사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잠바 같은 거 입고 벙거지 모자 쓰고. 벙거지 모자 쓰는데 이건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예, 컴퓨터를 반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복장을 봅시다, 여러분들. 복장을 보면 정경심 그리고 김모 PB의 복장을 보면 이게 뭐 학교에 애들 가리키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둘이 좀 비슷하네요. 반바지에 반팔티. 반바지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모 PB도 일하는 복장은 절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고객이 네. 저 일 좀 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갇혀 있고. 갇혀 입고 가죠. 그렇습니다. 아니 주말에도 청바지에다가 그래도 뭐 와이셔츠 하나 입고 그래서 가서 일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김모 PB. 네. 예? PB 아닙니까? PB.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PB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뭐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발은 뭐 슬리퍼 같은 거에다가 슬리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반바지에다가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면 이렇게 입고 아니, 나가죠. 근데 진짜 그렇죠? 이 사진만 보면 무슨 바캉스 갔다 온 사람들 같은 저 느낌 사진만 아닙니까? 보면요, 고객과 그 PB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같습니다. 뭐 그렇게 부부들이 오해할 수 펜션에 있는.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오해가 뒷 되죠. 모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라고 저희가 예상되는 그런 사진을 저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경심은 학번이 81학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환갑인 나이고 또 자녀가 30이 다 된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모 PB는 아직 40이 안 된 만 37세입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예, 아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예. 거고 저희가 여행을 같이 다니는다고 하는데요. 여행을 같이 다니는데 뭐 또 가족끼리 다닌 거 아닐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친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둘이 근데 가진 그때 보면 않았겠지. WFM 공장 간다고 할 때요. 근데 여기 보면 문자를 봅시다. 문자 메일 엄청나게 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친하고 예. 그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뭐 가족끼리 다니면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건 말이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전에 나온 게 있어요. 네. 조범동이 WFM 공장에 같이 군산에 있는 거 같이 가자고 하니까
정경심이 그거 우리 가면 안 된다, 오픈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모 PB한테 우리 단둘이 가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경북 영주도 같이 갔지만은 군산도 같이 가자고 정경심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단둘이? 어쨌건. 같이 가자. 예. 단둘이. 예. 아, 이게 뭐, 우리가 여행하고 연관 짓지 맙시다. 여행은 또 같이 갈 괜히- 수도 있다. 아이, 예. 그러지 맙시다. 근데 뒤로 단둘이 안 가면 갔겠지. 조금 그런데. 제가 업계에 물어봤어요. 여행 같이 가냐 그랬더니 정말 VVIP들 있잖아요. 몇백억인 경우는 사장님이 골프 치러 동남아 갈 때 수행 비서처럼 따라가는 경우는 있대요. 그런데 그게 남성이 가는 거지 남성 여성 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어쨌든 아니, 일반적으로. 뭐, 가족끼리 갈 수도 있지. 뭐 예. 가족.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 사람은 지금 가족끼리 친하니까 여행을 다녔다.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가면은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자, 어쨌건 복장은 뭐 커플티를 입은 것 같은 커플 복장 이런 상황으로 지금 커플 반바지. 예, 반바지 입고 티도 비슷해요. 예, 사실은. 예. 뭐, 다르구나. 검정.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건 블랙 앤 화이트. 그러네. 블랙 앤 화이트.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정경심 씨는 15년 전에 그 영국 유학 당시에 상당히 많이 다쳐갖고 조사도 받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짐을 엄청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근력 좋아 보입니다. 하나름 들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어쨌건 아픈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다. 계속 이어가시죠. 예,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한 불안감도 김경록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도 정경심이 불안해했었다. 그 당시에 동생도 옵션 투자를 잘못해서 60~70% 손실이 나고 정경심의 오빠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어쩌고 형 욕심을 부려서 형이 뭐 욕심을 부려서 동생에게 소송 내고 조잘 정경심이 김경록한테 다 털어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녹취록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것도 이제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공개가 된 예, 거죠? 예, 공개가 예. 된 겁니다. 저희 다 지금 중앙일보에서 다 예.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예. 이거 뭐 저희가 뭐 새로운 거 덧붙이고 뭐 빼고가 아니라요.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다 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유시민이 이게 짜깁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다 그냥 공개가 돼버린 예, 거예요. 예, 서로 공방이 있으면서 유시민이 잘못 거둔 것 같아, 이거. 예. 그러더니 남편과의 관계도 털어놨다고 합니다. 예. 정경심이요,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공직에 있으니까 그런 식의 네.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점점 멀리 가버리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왜, 참, 자산관리인한테 남편이 점점 멀리 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여기서 참 말을 할 수는 없고. 남편은 점점 멀리 가고. 외로워 뭐 이런 거 할 때 뭐 예. 드라마 대사 아니,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다 예. 대부분 이제 뭐 여성들이 결혼하고 오래되면 이런 얘기를 이런 거 하는데. 아닙니까? 여기에 또 여행이라는 게 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뭐 저희가 이분들을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륜 아닐 겁니다. 예, 그럼요. 불륜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나이 당연히. 차이가 얼마나 많이. 같이 여행 간다고 다 불륜이겠습니까? 그럼요. 단둘이 내려간다고 다 불륜이겠습니까? 남편은 점점 멀리 가버린다고 외로움을 호소한다고 해서 모두 불륜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불륜.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불륜 진짜. 예. 아니,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불륜 아닙니다. 예. 예, 불륜 아니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근데 최선원 씨하고 또 있었잖아요. 예. 예. 또 거기도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는데 네. 뭐 얘기가 많았죠. 예. 어쨌건 말이죠. 정신적 교감. 그렇지, 뭐 그렇지. 정신적 유대감.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좀 깊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이 조국이 그동안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인과 검찰 간에 다툼이 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사실 부인 혼자 깜빵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참 이상해요. 이런 거 보니까 조국도 뭐 안 거 아니야? 뭐 굉장히 지금 섬찟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조국은 정경심을 사랑하냐? 이런 근데 방송을 그 저희가 와중에 했는데 그래서 재소환당한 다음 날에 미술관 가서 주진우와 함께 우와! 와! 이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이 뭐 감옥을 가든지 구치소를 가든지 나는 관심 없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저는 저 대사 남편은 점점 멀리 갔다는데 도대체 남편은 어디로 멀리 갔을까요? 근데 라는 거에 하여튼-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국은 또 이런 게 나오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지금 김모 PB하고 했고 지금 녹취록도 나왔지 않냐. 뭐 둘이 여행도 다녔다 그러고 나는 그때 안 갔다. 뭐 아니면 같이 가긴 했지만 그렇게 친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난 모른다.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웃을 수만은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는 거는 혹시 이게 우리가 야 뭐 이렇다고 가십으로 넘길 게 아니라 그럼요. 여기에 뭔가 좀 함정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에게 꼬리 자르기라는 부분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걸 보면요. 돈을 좀 모으겠다라는 정도지 원대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예,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근데 그 원대한 계획은 또 누가 세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닙니다. 결국은. 예,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좀 벌고 모으고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사이인데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가진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범은 누구냐? 여기에 정점은 조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얘기하신 바로 그 포인트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김경록의 녹취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정경심은요, 진짜 중요한 자료는 김경록에게 안 맡겼다고 합니다. 김경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심이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컴퓨터는 저한테 맡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택 압수수색도 제가 안 갖고 있는 것을 찾으러 들어간 것이다. 그랬더니 검찰이 그것도 이미 다 포맷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니까요. 막상 김경록을 100%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읽을 때 또 네. 문맥을 잘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김모 PB 입장에서는 고객의 돈을 잘 관리해 줘야 되니까 네.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사이니까 친하니까 이거 잘 관리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왜 투자하지? 뭐야 도대체 이거? 한번 전화해 봐야지. 네. 전화해서 저도 투자할 텐데요. 30억인데 그러면 예, 빨리 오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나름 뭔가 좀 수상한 것도 그렇죠. 느꼈겠죠. 예. 어쨌건 예. 김모 PB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뒤에 또 벌어진 녹취 내용이 또 아주 재밌습니다. 예, 윤석열 얘기가 나오죠. 예, 정경심이요. 아주 윤석열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다는데요. 지금 김경록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김경록 핸드폰 검색 기록에 보면은 검찰 배신, 윤석열 총장 배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왔길래 이렇게 검색했냐 해서 교수님, 바로 정경심이죠.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내 남편이 검찰총장 시켜줬는데 우리를 배신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제가 있는 거 조사한 것밖에는 없는데 왜 저렇게 이를 갈면서 배신했다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보면은 정경심 씨가 뭔가를 확실히 그림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권력만 믿고 또 자신과 친한 김모 PB만 믿고 투자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 큰 그림 정경심은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도 잘 모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조국을 수사하게 되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습니다. 잘 예.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은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 청와대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어쨌든 막으려고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수부 검사,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 본인이 정작 민정수석일 때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야간 수사 금지하라고 했죠. 또 그 다음에 그 공개 소환 못하게 했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호텔을 위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는 또 영장 발부까지도 빈번하게 못하게 하겠다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금 검찰개혁 추진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언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총장이야 검찰에서 빨리 조국 장관을 이제 정점에 이제 수사가 다다르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WFM이라는 거는 이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를 양성했고 이거는 국민적인 경제 손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이제 정점에 왔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이고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국정과제를 이용한 돈을 국익을 탈취하기 위한 아까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동생이 옵션 거래, 투자 거래 엄청나게 많이 해서 손해봤다 그랬죠.
김모 PB도 동생 계좌도 관리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다 틀리고 시계를 다 손해보고 소액만 아주 오랫동안 관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코링크 P 주식을 200배, 250배 주식을 사겠습니까? 주고. 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 전모가 밝혀지는 거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예. 되겠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